사회 불평등,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인데 지금 이거 왜 수정했는데 왜 수정이 안 됐을까요? 자, 알아봅시다. 9월 23학년도 9월 9번 문제. A, B 했을 때 B, 한 사회 구성을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이 못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렇죠? 그럼 A는 절대적 빈곤이죠. 최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없는 또는 부족한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가는 이제 절대적 빈곤에 대한 나는 공통점, 나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A에 속하지 않은 가구는 B에 속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죠. 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기억에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는 주관적 빈곤이죠.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상대적 빈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다. 공통점이죠. 그렇죠?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깨끗하다는 기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10번) 문제. 성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 가는 맞벌이 부부의 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나는 정규직 월 평균 임금. 다는 고위 공직자 수를 성별에 따라서 나누었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렇게. 1번. 갑국에서 성별 가사 분담의 격차가 완화되었다. 성별. 자, 남성이 60분 참여하다가 80분으로 늘어나고 여성이 180분 하다가 160분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오히려 분담의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2번. 가에서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시간 대비. 여성의 일일 평균 가사 노동시간 대비. 이러면 여성의 평균 2000년, 2010년 이렇게 2010년, 2020년 그러면 여성 180분에 60, 그 다음에 160분에 8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3분의 1이 되죠. 얘는 2분의 1이 되고. 그러면 2010년보다 2020년이 오히려 늘어났죠. 근데 여기는 2010년이 1.5m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3번. 나에서 2010년 대비 2020년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이 똑같다. 나에서. 상승률은 기준치, 비교치 빼기 기준치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 3,500 빼기 3,000 그러면 얘는 3,000분의 5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여성의 경우는 2,500 3,000 빼기 2,500 그 다음 2,500 분의 500 자, 이 경우에 지금 깊이 고민할 것도 없는 게 왜 깊이 고민할 게 있냐. 분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부모가 작은 값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여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다에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전체 고위직자 증가수 증가율은 자, 전체 고위 공직자 500입니다. 그렇죠? 2020년에는 500, 400 더하기 400 더하기 750 빼기 500이죠. 500분, 500. 전체는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되나요? 500분의 250, 25%, 50%죠. 50%.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남성 고위 공직자 증가율. 남성 고위 공직자 증가율은 400분의, 자, 얘는 남성 500 빼기 400. 그러면 얘는 400분의 100이 되죠. 이것은 4분의 1이니까 2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남성 증가율이 2배다. 맞죠? 그죠? 그래서 4분의 2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나와 달리 경제적 측면. 자, 경제적 측면은 오히려 임금하고 관계되어야 되죠. 그래서 나가 되어야 되고, 다는 사회문화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13번 문제. 지금 이 파트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A는 B와 달리 역차별을 받았다. 자, 역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경우가 차별을 받는 경우죠. 그런데 A하고 B하고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렇죠? B는 C와 달리 수적인 질서, 수는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맞는 선지로 만들면 문제를 잘못 만드는 겁니다. C는 D와 달리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 C는 D와 달리 선천적 요인에 차별받았다. 혼연으로 태어나서, 그죠? 선천적인 경우죠. 그러면 여기는 후천적인 경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 사고는 태어나서 이렇게 후천이.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4번, 5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주류 집단과 구별된 문화적 차이. 자, 지금 여기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E는 A와 달리 국적이, E도 A도, 자, 맞습니다. 동양인 여성이라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국적이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22학년도 9월 7번.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이렇게 되면 예가 절대적 빈곤이고 아니오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됩니다. 최저 생계비는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건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 전체의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해 결정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중위소득의 50%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얼만큼인지 이 부분, 아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렌츠 곡선하고 관계 부분을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킵니다. 그죠?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도 있고 뭐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복인데 반드시 모두 이런 말은 틀리게 됩니다. 마찬가지 공통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가 이러면 둘 다 예가 돼야 됩니다. 아니요 되지. 나타나지 않는가요? 아니요 되든지. 그런 식으로 공통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만 예, 한쪽만 아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2학년도 9월 10번. 자, 표를 먼저 만들어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노동자 성비 100명당 해서 남, 여, T, 그 다음에 T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남성, 여성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노동자 성비 여성 노동자 100명당 그럼 여성이 100명이고 남성이 60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T 플러스 10년에 남성 노동자 20% 증가
그러면 60에서 72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표를 또 어떻게 만들면 남여 T 플러스 10년 이렇게 된다면 임금의 경우죠. 지금 성비 그 다음에 임금 격차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노동자 성비는 이제 T 플러스 어쩌고 그 다음에 30이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 노동자 성별 임금 격차는 남 1 빼기 이렇게 1 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지금 0.7이어야 30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30이라는 것은 7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 이렇게. 남성 평균 노동자 임금도 20% 증가했다. 그러면 120이 되는 거죠. 근데 T 플러스 10년에는 이게 40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 빼기 얼마가 돼요? 60이 되죠. 그러면 1 빼기 0.6이 돼야 되니까 60이니까 12 곱하기 6이면 72 되죠. 그럼 여기는 72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T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70%죠. 남성. 그렇죠. 70%.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이하이다. 자, 전체가 지금 192입니다. 192분의 70 평균이죠. 72 이게 또 다시 여기 2가 들어가야 되니까 96분의 72가 됩니다. 그렇죠? 96분의 72는 약 70%입니다. 그렇죠? 약 70%.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 수는 감소하였다. 여성 노동자 수. 자, 아까 100이 됐다 그랬죠. 그죠? 100이 됐다 그랬으니까 똑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T년에는 100명이었는데 T 플러스 10년은 72명. 왜냐하면 이게 102였으니까.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감소했다. 임금은 오히려 어쨌든 뭐 조금이긴 하지만 늘어났습니다.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노동자 성비 불균형은 임금 격차는 모두 완화됐다. 성비 불균형은 60대 100 이렇게 되는 것은 70에 70이 완화되었는데 이거는 완화되었죠. 그죠? 임금 격차는 30만 원에서 지금 48만 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틀렸습니다. 17번 문제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지금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 배척하고 차별하게 한다. 틀린 것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열세, 수적으로 열세, 이 개념은 권력의 열세만 생각해야지 수적으로 열세는 절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건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주류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를 문제 있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이 어떤 사회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죠. 21학년도 9월 11번 생산성이 결정되고 관점에 대한 것인데 이제 쭉 나와서 그만큼 기술의 숙련 같은 요구한 기술을 한 사람은 가난에 직면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본다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이죠. 그러면 사회 불평등이 개인의 가정 배경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 이거는 갈등론이죠. 갑자기 갈등론이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 이거 어느 직업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능론이 비판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됩니다. 자, 기능론이 비판을 받는다고 갈등론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능론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건 갈등론의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 자, 이미 노력으로 인해서 간다면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의 경우 이런 부분은 따라가기 힘들죠. 그렇죠. 아무리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성취 동기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가능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죠. 이거는 희소성에 대한 얘기인데,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죠. 둘 다. 기능론, 갈등론. 그렇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현상인데 기능론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고, 필수 불가결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 갈등론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겁니다. 20학년도 자, 절대적 빈곤 가구 수 뭐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그죠? 중위수 50%였으며 30% 절대적 빈곤 가구였다. 30%가 가구였다. 이렇게 돼 있죠. 갑, 을국 모두. 자, 한번 봅시다. 갑도 객관적, 을도 주관적 아니죠. 둘 다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서 을국은 갑구에 비해 보편적 복지. 이거 D편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선별적 복지와 이제 구분해서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구성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 이렇게 할 때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고, 선별적 복지는 특별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만, 구성원들만 따로 선처럼, 이 경우는 이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못 선발 과정에서 소득에 노출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요즘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죠.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서 그런 낙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저생계비는 동일하다. 최저생계비는 지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2017년과 달리 2018년에 각국은 전년 대비 생계비 수급 가구 수가 증가했다. 자, 자격 상실 비율이 7%, 30%라고 했죠. 그럼 37, 21.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70%의 3, 21. 17년도에 비해 달리 똑같죠? 17년도는 상실점. 그런데 18년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38, 24. 그 다음에 나머지 7, 4, 28.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은 높아졌기 때문에 맞죠. 그럼 5번이 왜 틀리냐? 2017년과 달리 2018년에 을국은 전년 대비 구입부 수급 가구 수가 증가했다. 자,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죠. 자격 상실 비율. (17년과) 달리 아니죠. 17년과 달리 나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달리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모두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30명이 자, 수급자였어요. 그죠? 근데 2017년도 되니까 이제 수급 상실 비율이 여기 30명에서 10%, 3명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에 수급 자득 치율은 70%니까 7, 5, 35, 35. 플러스 3.5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17년도 늘어났고 18년도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틀렸습니다.
19학년도 9월 7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A. 그럼 A는 절대적 빈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B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죠. 둘 다 나타납니다. 틀렸습니다. B는 상대 빈곤은 소득 분포를 고려해서 맞죠. 파악합니다. 둘 다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최저 생계비, 여기는 최저 생계비, 그 다음 여기는 중위소득의 50% 미만. 둘 다 미만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체감하는, 개인이 체감하는 주관적 빈곤입니다. 이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D가 이렇게 됩니다. 19학년도 9번 문제. 자, 이렇게 해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뛰어넘어 진급하는 학생은 없다. 그래서 진학률 해서 전체 학생 수 이렇게 했는데, 상급학교 진학률은 부모의 계층 간 최대 격차, 부모의 계층 간 최대 격차 45네요. 그죠? 45, 40 이렇게 해서 최대 격차가 더 큰 거죠. 틀렸습니다. 그죠? 개인의 기술적 요인이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로 적절하다. 성별보다는 오히려 계층에 따라서 격차가 더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수와 학대학에 진학한 사람 중 부모와 중증인 사람의 수는 같다. 자, 요거 지금 60, 6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했다. 이러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 다른 얘기죠, 서로. 완전히 구분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를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수가 같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 인원이 같다면 대학교 진학한 사람의 수는 남성이 여성의 3배를 넘는다. 자, 3배 넘는지 아닌지 봅시다.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80이죠. 80 곱하기 70%. 그러니까 56명이 대학을 진학했고, 여성은 60명이 중에 30명이 진학했을까? 18. 그러니까 3배를 좀 넘네요. 18 곱하기 3은 5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부모가 하친 조사 대상자 중에서 중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40%를 차지한다. 하층이고 80%죠. 20%만 진학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